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약 3시간 반을 날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몽골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16배다.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울란바토르는 해발 1300m에 위치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다.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눈길을 끄는 거대한 동상. 몽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칭기즈칸이다. 국회의사당 건너편에는 몽골인들이 칭기즈칸 다음으로 존경한다는 수우바토르 동상이 있다. 그는 몽골 혁명과 독립을 성공시킨 인물이다. 나는 광장을 빠져나와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자이승 승전탑의 해발 고도는 1670m.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높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탑 내부를 빙둘러 장식돼 있는 벽화가 눈에 들어온다. 벽화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소련 몽골 연합군이 일본과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과 짓밟히는 우길기 등이 묘사되어 있다.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다닌 터라 배가 고파서 울란바토르 시내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로 향했다. 내부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메뉴 속에 스테이크 햄버거가 눈에 들어온다. 제일 비싼 것은 11,900 트그릭, 한국 돈으로 약 4,300원이다. 햄버거 먹을 때 사용하라고 검은 주방 장갑도 준다. 가게를 소개해준 가이드가 능숙한 장갑 착용을 보여준다. 드디어 블랙버거가 나온다. 장갑을 준 이유를 알 수 있듯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손 비교해야지. 와. 일반 버거의 2배 이상을 될 법하다. 장갑이 있어 다행이다. 찍어드릴까요? 버거에 육즙이 가득하다. 먹을수록 고기의 풍미가 느껴진다. 너무나 착한 가격이다. 가이드의 행복한 표정이 나를 보는 것 같다. 더블. 몽골의 자랑이네. 지금 울란바토르 우리 몽골 뚠심에서는 블랙버거는 최고로 인기 많습니다. 버거 중에. 6,000원에 이 정도 맛은 그죠? 최고네. 최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큰 거를 6,000원에 못 삽니다. 그죠 우리가? 와. 그리고 그런 데다가 우리한테 장갑도 줘요. 아주 고급스러운 비싼 검정색 장갑을 줘요. 블랙. 블랙. 본격적으로 고비 사막을 여행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인적이 드문 사막에서 숙식을 하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가이드와 운전기사의 도움은 필수다. 나는 중고비 사막 바가가지랑 촐루에서부터 쉽게 가볼 수 없다는 남고비 사막 서쪽 끝 헤르멘차브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 세브레라는 마을이 있어. 이번 여행에서 우리의 이동을 책임질 푸르공 승합차다. 푸르공 승합차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시야를 가리는 흙먼지 속에서도 고비 사막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호기심에 운전석을 열어보니 전부 기계식이다. 기계식은 고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수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고비 사막을 달리기에 적합하다. Энэ Арс улсын юм шиг Оросд үйлдвэрлэсэн Уаз фургон гэдэг юм шиг. Уаз фургон нь болохоор хөдөө орон нутаг явахад маш мост хүндрүүлэгчтэй, бартаад замд их сайтай, туулах чадвар сайтай. Манай Монгол улсад ийм аяллаа юм юу хангасан машин байдаг аа. 보통 6명 정도가 함께 타고 여행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 탈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드디어 고비 사막으로 향한다. 승차감은 기대와 다르게 좋지는 않았다. 길이 험한 고비 사막에서 불편함은 각오해야 한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울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진 바가 가즈링 촐루다. 울란바토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한 드넓은 초원이 나타난다. 시속 100km로 흙먼지를 휘날리며 거침없이 달리는 푸르공, 비포장도로에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 몽골의 고비 사막에는 사람이 지나는 길이라면 어디에서든 어워라고 불리는 돌탑을 만날 수 있다. 몽골인들은 항상 길을 떠날 때 어워를 돌며 안전을 기원한다. 오른쪽으로 3번 돌면서 소원을 빌면 된다. 나도 남고비 서쪽 끝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해본다. 그래서 이 집은 아직은 약간 거의 고비반. 그래서 몽골어로 막 한타이라고 하는데 산맥도 있으면서 굴도 약간 좀 살살하는데. 차를 타고 달리는 내내 지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풍광에 빠져 달리다 보면 이정표도 없고 인적도 드문 사막에서 길을 잃기 일수.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볼게요. 이 길도 좋을 것 같아요. 출발지에서 떠난 지 3시간 만에 한 유목민을 만났다. 헛스톱. 유목민은 양떼와 함께 풀을 찾아 이동 중이라고 한다. 다행히 유목민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알던 사막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을 마주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가 가즈링 촐루는 평원의 우뚝 솟은 화강암산이다. 해발 고도는 1768m. 하지만 몽골의 평균 해발 고도가 1600m로 고원지대이다 보니 카메라에 담긴 모습은 마치 나지막한 언덕처럼 보인다. 바위벽들이 있는 이곳은 옛 불교 사원의 터다. 과거 불교가 탄압받던 시절 불교 최고 지도자였던 자나바자르 승려가 이곳에 피신해 있었고 이후 그의 제자들이 사원을 짓고 기도를 올린 곳이다. 온갖 탄압에도 불교를 지켜온 이곳은 예부터 신성시 여겨졌다고 한다. 거친 바위가 켜켜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매력적인 이곳에도 역시 돌탑, 어워가 있다. 어워를 만나면 멈춰서 예를 갖추는 것이 몽골의 오랜 전통이라고 한다. 나에게 어워는 마치 다음 여정을 위한 쉼표 같은 느낌을 준다. 겉보기엔 그냥 황량한 사막 같지만 고비 사막 여행은 단조롭지 않다. 멀리 죽은 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천천히 죽은 말에게 다가가는 독수리. 나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숨을 죽였다. 엄청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은 고비 사막에도 예외 없이 존재한다. 더 가까이 가보니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말 사체다. 고비 사막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종종 이런 동물의 사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머리 부분을 보니까 이게 새들은 이게 가죽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뜯어 먹는 걸 보니까 빨리는 안 뜯어 먹거든요. 한 최대하게 한 2주일에서 2주 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변덕스러운 봄철 날씨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한다.
게다가 비까지 내릴 것 같아. 우리는 근처 몽골 전통 가옥 게르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유목민을 다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가이드와 아는 사이인 듯 서로를 대하는 게 친숙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 바깥은 졸로에서 제일 친절하면서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원래 연락하고 와야 되는데 이 집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통화 없이 바로 왔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안 하는데 딱 음식 만드는 걸 우리가 딱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살았던 이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안주인이 우리에게도 몽골식 요리를 함께 먹자고 권했다. 염소가 살이 오르는 가을 11월, 12월에 식용으로 준비한 염소 고기를 육포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 육포를 가지고 먹을 것이 여유롭지 않은 봄이나 여름에 육포 칼국수를 만들어 먹어요.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추위를 느껴서인지 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녹는 듯했다.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제가 육포 갈국수 이거 내고 가면서 뭐 만들려고 하는데 염소 육포와 칼국수의 조합,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하다. 나는 국물부터 마셔본다. 맛이 생각보다 고소하고 담백하다. 또 고기 덩어리인 육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소금 말고는 다른 건 아예 안 넣었어요. 소금만 넣고. 소금만 넣고. 그래서 이게 몽골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비 쪽이 약간 남쪽 고기는 더 맛있으니까. 여기 초원에 풀 먹고 자란 그죠. 양고기를 염소고기. 염소고기.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서 전화를 사용하고 TV를 보는 모습이 내 눈에는 신기하기만 하다.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예요. 본방송 때에는 다 챙겨보지 못해서 재방송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어요. 시대가 변화한 만큼 몽골 유목민들도 위성 TV와 전화를 사용하고 전기는 태양열을 이용한다. 가축들과 함께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의 지혜를 배우며 고비 사막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다.